사암침법을 공부해서 사암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암침법이 수록된 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의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사암침의학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사암침 아카데미, 이번 시간은 요결 제8장 울문 중에서 세 번째 증 토울 함께 토론해 봅니다. 먼저 견증을 보실까요? 견증, 주신 관절이 유주 작동하되 음한을 만나면 우심하며 맥은 반드시 침원하다. 잘 모르겠거든 신출산증을 찾아볼지어다. 사암도인의 말씀, 그리고 제시하신 요법, 토울은 실인지라 탈해야 하나니 대던 함곡을 보하고 중환을 정하고 양곡 해결을 사하라. 무슨 증입니까? 먼저 울문 총론편에서 말씀드렸듯 우울증은 황제내경 소문 육원정기대론에 수록된 병증이에요. 그 중에 세 번째 증이 토울. 내경에서는 토울을 구체적으로 이러한 병증이다 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토울, 오울지일, 비위지기 울체지증이라. 식체중초, 담응비장, 온열장위, 이러한 증을 괴위토울이라 한다. 그리고 토울증에는 이러한 증들을 볼 수 있다. 증견, 심복포창, 장명사리, 구악다면혹, 청수 등을 토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복포창이란 가스가 차고 배가 이렇게 부풀었어. 배가 창만해. 그런가 하면 우르릉 꽝꽝 장명이 들리기도 하다가 설사를 쏟기도 하고, 토할 때 먹은 것을 토하기도 하지만 끈적끈적한 담 또는 묽은 침을 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내경의 내용으로 볼 때 토울은 무슨 증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비위가 상한 병이다. 비위가 울체한 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장관 염증 등으로 인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에 병증이 생긴 것, 오늘날 병증으로 보면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장염이나 독감 등에 의한 위장관 질환 또는 위마비증 등을 토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울, 그렇습니다. 동의학에서는 목화토금수 등등의 오행의 상생상극을 논하면서 비장과 위장을 토에 배속시켰어요. 바로 그 비위의 병이 생긴 것, 이것이 토울인데, 아니 우리 사부님은 전혀 엉뚱한 증을 현증해서 말씀하셔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토울이란 주신 관절이 유주 작동하되 음하를 만나면 우심하며 맥은 반드시 침원하다. 내경의 내용과 전혀 달라요. 즉 주신 관절이 유주 작동한다. 오늘날 병증으로 보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말해요. 그러면 사암도인은 무엇을 보시고 내경에서 말한 토울을 류마티스성 질환과 거의 같은 질환이다, 무엇을 보신 걸까요? 사암도인께서는 잘 모르겠거든 신출산증을 찾아봐 하셨으니까, 신출산증, 무엇을 치하는 방제인지 초간단 요약으로, 신출산은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오리지널 버전은 원대의 의학자 왕동야가 편찬한 왕시집헌방에 처음 수록된 처방인데요, 우리나라 세종조 때 발간된 의방유치에도 수록된 아주 명처방이에요. 여기에서 초간단 요약으로 의방유치란 무슨 책인가? 조선 세종조 25년, 즉 1443년에 발간된 책인데요, 중국의 한, 당, 송, 원, 명나라 초시대의 유명한 의서 152권과 조선의 의서 1권, 총 153권을 집대성한 조선과 중국을 통틀어 최초의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열람하기 좋게 엔사이클로피디아 의방유치. 그러다가 세조에서 성종조에 이르기까지 이 의방유치가 보다 교정 보완되어서 성종 8년, 즉 1477년에 보완 교정되어 266권으로 처음 30질이 나온 후, 그 후 재간되지 못하다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없어지고 그중 원간본 한지를 임난 때 외놈들이 약탈해 간 후 원본 중 12책이 결본되었던 것을 다시 보충하여 원간본의 권수와 일치되는 완본을 일본이 1861년 262권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고종 13년 1876년에 일본으로부터 의방유치 2지를 헌납받아 한 질은 장석하게 이장되었으나 대부분 낙질되었고 고종이 전의 홍철부에게 하사한 한 질이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의보감은 엔사이클로피디아 의방유치와 같은 형식으로 엮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게 임진왜란 때 의방유치 30질이 거의 산실되었대요. 그 귀중한 책이. 물론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된 책들은 나와 있지만 원본이 대부분 없다. 그마저도 일본이 줘서 그나마 의방유치의 명맥을 잇고 있다. 여러분, 삼도인 침구 요결은 삼침법이 수록된 유일한 원서예요. 그런데 이 책도 지금 더 이상 출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의 원로 회원님들과 함께 집필하고 있는 삼도인 침구 요결 신증법판, 즉 의과학적 해설서, 요결 해설서, 이것은 깔때기가 전혀 아니고요. 저와 우리 방송 시청자님들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본의 아니게 좀 늦어지고 있죠. 4달 중으로 먼저 이 책을 예약 주문하신 분들께는 제가 전부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 등 보고 드리는 것을 문자로 틱 날릴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 사암사는 원리의 의학자 왕동야가 편찬한 왕시집헌방에 수록된 오리지널 버전을 인용하셨어요. 오리지널 버전에 의하면 산출산증은 상한 상풍, 두동 신통, 요체 퇴동, 상한병으로 머리와 신체가 동통하며 허리와 관절이 아프고 발열 오한하되 땀은 나지 않는 증을 다스린다. 마황탕증과 아주 비슷합니다. 즉 신출산은 상한병에 쓰는 처방인데요. 마황탕증, 주증, 필수목표, 무한, 땀이 안 나는 사람에게 마황탕 쓸 수 있어요. 무한, 오한, 두통, 맥부긴, 발열, 천해, 객증으로는 기침, 코막힘, 관절통, 요통, 코피, 흉만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황탕증이나 신출산증은 거의 같은 증이에요. 상한눈에서 태양표증이라 하게 되면 급성호흡기 질환이에요. 아니 폐는 저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겉표천을 썼을까요? 그렇죠. 외기가 직접 닿는 곳이 폐입니다. 폐각 내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증을 태양표증이라 한다. 그런데 그때는 맥이 부하고 긴하다. 마황탕증. 그런데요, 사암도인께서는 같은 증을 말씀하시면서 맥은 반드시 침하고 완하다 했어요. 왜요? 여기에서의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양명리증 때문에 생긴다. 양명리증이란 위장관 질환을 말해요. 상한눈에서 태양병 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 그리고 양명병 하게 되면 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 병원, 항원이 위장까지 침투한 것. 그런데 저 속에 있기 때문에 맥을 보면 신맥이 나옵니다. 사암도인께서 왜 토우를 류마티스 관절염과 유사한 질환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의과학적인 근거 확인해 보십시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들어가서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논문, 전신 자가면역 질환의 위장 증상.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면역체계가 신체 자체 조직을 공격하여 손상시킵니다. 전신 자가면역 질환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교원성 혈관 질환, 전신 혈관염, 베거너 유가종증, 처그 스트라우스 증후군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애는 위장관, 간 담독에 및 췌장, 비장의 모든 부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질병 과정의 병태 생략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위장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 구강 궤양, 연화 곤란, 위식도 역류 질환, 복통, 변비, 설사, 대변 실금, 가성 폐쇄, 천공 및 위장 출혈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장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삼두인께서 비위, 즉 오행상 토에 속한 질환과 류마티스 질환과 관계가 있다. 그걸 아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위장 출혈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장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삼두인께서 보신 토울의 또 다른 증상입니다. 삼두인께서는 토울이란 비위간의 병증이야. 그런데 그 비위간의 병증으로 인해서 주신 관절이 유주 작동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인용한 논문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인구의 1%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20대에서 50세 여성에게서 3분의 1의 발병률을 보입니다. 고전적인 임상 증상은 지속적인 염증성 윤활막염으로 인한 만성 대칭 다발성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위장 증상은 흔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측두 하악 관절의 침범으로 인해 씹는 것이 방해됩니다. 식도는 원위부 연동운동 감소, 하부식도 관략근 긴장도 감소, 열공 탈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의 만성 위축성 위염의 발병률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높습니다. 대장염증에는 상피하 콜라겐띠와 콜라겐성 대장염의 조직학적 소견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결장벽을 포함하는 두꺼운 콜라겐은 적절한 수분 흡수를 허용하지 못하여 통증, 고창 및 체중 감소와 관련된 전형적인 설사를 유발합니다. 계속되는 내용 보기 전에 여기서 아밀로이드는 여러 개의 단백질이 뭉쳐 섬유 모양을 형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응집체를 말한다. 세포 바깥으로 분비되는 단백질로부터 형성되며 세포 바깥 공간에 축적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이다.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축적돼서는 안 되는 악성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위장간에 축적되는 병이 토울병 중에 하나예요. 요법 토울 털지, 즉 토울은 빼앗아 없애라. 내경에서 이것까지 봤을 수 있어요. 이러한 증후까지. 그래서 그것은 빼앗아 없애라. 축적된 것을 빼앗아서 없애라. 기억해 두시고, 2차성 아밀로이드증은 장기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은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고 위장간의 어느 부분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만성설사로 나타날 수 있고 내시경 12장 생검으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장간막 혈관의 괴사성 혈관염은 장허혈, 출혈 및 경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낭염, 맹장염, 비장주의염, 비장경색, 췌장염, 간동맥염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소장 침범은 드물지만 혈관염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소장의 궤양, 천공,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류마티스 관절염과 아밀로이드증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병 증세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경에서 말하는 것 비위지기 울체지증이라, 즉 개위토울이란 이러한 증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내경에서도 보았을 수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 토울은 실증이다. 빼앗아야 된다. 탈취해야 된다. 삼두님께서도 그걸 인용하셨죠.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척추관절병증도 논하고 있어요. 척추관절병은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관절염 및
반응성 관절염을 포함하는 상호 연관된 만성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의 그룹입니다. 척추 관절병증은 염증에 의한 열, 즉 인대와 힘줄이 뼈에 부착되는 지점이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궤양성 대장염과 국소장염, 즉 크론병은 관절염이나 척추염과 관련된 특발성 염증성 장질환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 전신 자가면역 질환인 다양한 위장 증상을 유발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그리고 위장관 합병증은 이환율, 때로는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적절한 시기에 진단 및 치료되지 않은 경우 더욱더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잘 모르겠거든 우리는요, 환자들을 서희한테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아니, 위장관 질환과 함께 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래. 그러면 병의원 치료는 치료대로 받되 우리는 우리 말만 하면 돼요. 사암침 적용하면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봉화지겸, 초간단 요약, 위장염 및 봉화지겸 한 논문에 들어가니까 증례 발표. 재발성 연조직의 과거 병력이 있는 22세 남성이 이틀 동안 복통, 메스꺼움, 구토를 주 호소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소변량 감소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왼쪽 팔뚝 등 쪽 부분에 봉화지겸과 부종이 있었습니다. 결론, 헬리코박터 시네디는 즉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위장관 염증을 일으키는 그 균의 아형이에요. 그것은 인간에서 재발성 봉화지겸의 드문 원인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복통, 위장염, 직장염, 설사, 단독은 유괴에도 나오는 병증, 얼굴이 빨개지고 붓는 거, 연조직염, 이것이 봉화지겸이에요. 관절염 등의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삼두인 침구 요결에 보면 봉화지겸과 거의 같은 증을 위승격으로 치료하신 경험이 나와요. 제32장 각기문의 임상경험례 1증 읽어드리죠. 한 남자가 나이 20여에 우슬 골후 당증에 구창이 있은 지 벌써 3, 4년이라. 농이 흘러내려와 버선목을 적시며 아픈 다리를 뻗고 구부리지 못하는지라 임업 함곡을 보하고 여태 상량을 사하기 수일에 구부린 것을 펴고 삼두의 병이 완쾌하였다. 이것이 비록 각축의 병이나 위부 습상의 소치이므로 성격으로서 즉 위성격으로서 취한 것이다. 위성격으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증으로 발생하는 봉화지겸, 이 봉화지겸을 치료하신 경험이 여기 각기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요결, 요법, 토울은 실인지라 탈해야 하나니 대던함곡을 보하고 중화는 침을 꽂고 가만히 두고 양곡 해결을 사하라. 여기에서 대돈을 임읍으로 바꿉니다. 중화는 지워버려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렇죠. 임읍 함곡을 사하고 양곡 해계혈을 보하는 위정격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최종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개위토울, 즉 위장관 질환을 포함한 류마티스 관절염, 봉화지겸 등등에는 원래는 제1증은 자가면역 질환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요법, 대장 정격을 쓰는 게 맞겠죠. 그러나 위장관 질환이 너무 극심해. 그리고 그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럴 경우엔 대장 정격 대신 위승격 또는 위승격 변형요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승격 또는 위승격 변형요법 또는 대장 정격에서 골라 쓰시는 거예요. 대장 정격 썼는데 아니 마무리가 잘 안 되네. 그러면 위승격을 같이 적용하든지 아니면 위승격 변형요법을 같이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세 번째 증 토울 마치고 다음 시간은 네 번째 증 금울,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